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이수경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도 바른 마음뿐만 아니라 건강도 바르게 우선되어야 하겠죠. 건강을 바르게 세워주고 또 챙겨주는 건강상담소, 오늘도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이렇게 또 무더운 여름이 됐습니다. 정말 땀도 많이 나고 기온도 상승을 하고 있죠. 이럴수록 또 식중독도 정말 쉽게 걸리고 특히 다른 계절에 비해서 각종 질병에 걸리기 참 쉬운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여름철에는 체력이 많이 탈진되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충전이 잘 안 되게 됩니다. 내 몸을 쓰려고 하면 또 머리를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몸을 쓰려고 하면 충전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열대야 때문에 충분한 수면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여름에 날씨가 워낙 덥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몸에서는 피부를 통해서 촉촉하게 땀을 조금씩 내보내고 또 우리가 밖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땀의 양이 많아지면서 땀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수면을 취하지 못하니까 충전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양이 부족하게 됩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여름에는 소화기 자체가 차고 약해지기 때문에 내 몸의 소장에서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를 하지 못하고 거기에다 또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위와 장은 차가워져 있는데 찬 걸 먹음으로 인해서 복통과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온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밖에는 덥고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춥고 그래서 항상 오히려 계절에 따라서 환절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름에는 항상 내 몸에서 환절기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요. 추위에 적응을 해야 되고 더위에 적응을 해야 되면서 내 몸의 체온 조절 능력이 이제 떨어지면서 내 몸에서 탈진이 되고 기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로 인해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땀만 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도 무더운 날씨에 적응하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런 더운 여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질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대표적인 게 덥다 보니까 땀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사병 또 일사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밖에서 내가 충분히 물을 섭취하지 못하고 땀을 많이 흘림으로 인해서 내 몸이 이제 탈진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냉방병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음서라고 하는데 우리 몸은 여름에는 내 몸의 체온을 낮추기 때문에요. 오히려 밖에 나가서 땀을 적절히 내주어야 내 몸의 오장육부의 온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시원한 곳에 있다 보니까 내 몸이 시원한 곳에 적응하기 위해서 오히려 열을 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요즘 말하는 냉방병, 동의보감 서문에서는 이제 그 음서라고 적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식중독입니다. 특히 이 식중독은 여름에 고온, 다습함으로 인해서 음식물이 이제 상하기가 쉽고 또 우리가 나들이를 하면서 도시락을 섭취하면서 상한 음식이 들어오고 위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식중독이 나타나고 또 하나 추가할 게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서 여름에는 체온 온도는 밖의 온도는 높아지고 반대로 습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다습하게 되면
예, 그래서 이 경우 어르신들이 이제 날씨가 흐리면 빨래 걷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관절의 질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 이 여름에 관절통의 증상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정말 더워지고 습해지면서 몸도 좀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고온 다습해지면 음식에 아무래도 영향이 많이 갈 것 같은데요. 네. 이 식중독을 무엇보다 좀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식중독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증상은 크게 이제 5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토한다든지, 예, 그 다음에 복통이 나타난다든지, 예, 그 다음에 설사가 나타난다든지, 예, 그래서 내가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설사하기 때문에 4번째는 탈수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예, 5번째는 이로 인해서 예,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요. 오한 발열, 예, 꼭 감기 증상처럼 나타나는 5가지 증상이 대표적인데 이 증상을 단순히 내가 비위가 약하다, 예, 그 다음에 설사를 좀 하네, 오한 발열 증상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여름에는 내가 전날 음식을 뭔가 이상한 거, 좀 잘못된 걸 먹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반드시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예, 내과에서 이 식중독의 개념에 대한 진단을 받고 바로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구토, 복통, 그리고 발열, 오한 이렇게 좀 증상이 나타나면 식중독부터 의심을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구는 식중독에 걸리고 또 누구는 괜찮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좀 식중독에 잘 걸리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똑같이 그 식당에 이제 어느 곳에서 식사를 했는데 한 분은 복통설사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는데 또 한 분은 멀쩡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비위 기능이 차고 이제 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평상시에 이제 한방에서 진찰을 받았을 때 소민 체질로 진단을 받는 경우고, 예, 2번째는 장내에 유익한 미생물의 숫자와 종류가 적은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름에 꼭 배탈이 나면 예, 물을 갈아 먹었다 이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 뭔가 새로운 음식을 먹어도 내 몸에 이제 장내 유익균과 종류가 충분하면 예, 이상한 음식이 들어와도 소화흡수 능력이 됩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 자라면서 하는 말이 식사를 골고루 이렇게 가리지 말고 먹으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장내 유익균, 미생물의 생태계를 좋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예, 3번째는 이제 지병을 갖고 계신 경우, 마지막 4번째는 노약자의 경우, 이 4가지의 경우에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 조금 더 식중독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네, 평소에 몸이 찬 분들, 그리고 좀 몸이 약하신 분들은 여름에는 꼼꼼하게 음식 따져가면서 드셔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식중독, 우리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일단 증상에 따라서 먼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증상이 크게 5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중독이 걸렸는데 구토하시는 분이 있고 또 배가 아픈 분, 설사하는 분, 예, 감기 증상처럼 몸이 추웠다, 더웠다 이런 증상이 이제 나타나는 분들이 있게 되고 또 하나 이제 이런 경우 있으면서 탈수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통이 있을 때는 이제 복통을 더 주관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지만 이 5가지는 복합적으로 또는 서너 가지의 체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먼저 복통이 주 증상이다 그러면 위와 장에 이제 오염된 물질을 제거하면서 비위 기능을 따뜻하게 이제 보호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쁜 것을 제거하고 또 몸을 따뜻하게 네. 한방에서는 이렇게 해준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식중독에 걸리고 나면 좀 많이 토하기도 하고
많이 또 열도 나기도 하고 하면서 빨리 몸이 돌아오지는 않더라고요. 예. 이 몸을 어떻게 보호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식중독이 걸렸을 때 배가 아프면서 설사를 하는데 음식이나 물이 자꾸 먹고 싶은 경우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복통 설사를 하면서 음식과 물이 전혀 당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통과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금식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금식을 무작정 2, 3일 이렇게 하게 되면 내 장내 미생물의 상태가 나빠지기 때문에 그 환자들마다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음식물이 좀 땡기면 예, 미음이나 이제 죽을 조금씩 섭취를 하시고 예, 그 다음에 미음이나 죽도 전혀 먹었는데 받지를 않는다. 예, 그러면 쉬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 위와 장의 상태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염 물질을 토하고 예, 그 다음에 예, 대변을 통해서 설사로 내보내기 때문에요. 아이들의 경우나 노약자의 경우에 음식이 안 받는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는 쉬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음식을 자꾸 달라고 하고 어느 것도 먹는다 이런 때는 예, 뭐 콩나물국이라든지 이제 미역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이렇게 섭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식중독에 걸리면 하루에서 이틀 정도 또 금식해 주시고요. 적절한 수분 공급으로 건강을 관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철 건강 관리 저희 최진용의 건강 상담소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프로그램 함께 하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번호죠. 02823 2000번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원음 방송 카카오톡 채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건강 상식도 쌓고 또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의 건강 상담소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언제든지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위해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네, 건강 고민과 또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번호 02823에 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상담을 해주실 때는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 그리고 지금 어디가 불편하신지 꼼꼼하게 얘기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건강 고민 가지신 분 지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담 주신 분 본인 상담 맞으실까요? 네, 네, 그러면 어머님 나이와 그리고 키, 몸무게 여쭙겠습니다. 나이는 53세고요. 네, 키는 163, 네. 몸무게 45kg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어느 부분이 불편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4월 5일 날 간암 초기 진단 받은 환자예요. 네, 그래서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근데 저희 신랑이 또 저 CT 촬영도 하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안 하고 지금 집에서 그냥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화학 색정술 검사인가 그걸 하고 나서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네, 4월 5일 날 입원을 해가지고서는 화학 색정술 검사하고 나서 거의 한 달 내내 거의 그 정도 못하고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그거를 하고 나서 얼굴에도 뭐가 막 올라오고 몸에도 막 두들 같은 게 막 올라오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거의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는 뭐 그냥 뭐 괜찮다고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근데 이제 그 간암 초기 저는 그냥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한테 간암 1기, 2기, 3기, 4기 뭐냐 그랬더니 1기, 2기, 3기, 4기가 아니라
그냥 2cm 간암 초기 2cm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럼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문의 좀 하고 싶어서 뭘 어떻게 먹어야 되고 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상담 드리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간암 초기 2cm로 이제 진단을 받으셨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증상을 진단을 받고 뭐 특별히 치료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요, 지금 그 이후로 진을 안 받고 그냥 뭐 CT 촬영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안 하고 그냥 예. 너무 그 화학 색증술 검사 그거 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무서워서 예. 그냥 아예 병원을 안 가고 그냥 집에 그냥 있는데요. 제가 또 그게 간암이 알코올성 술을 제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 알코올성 예. 간암 진단을 받았어요, 선생님. 네.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병원도 못 가겠고 또 예. 음식을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병원에서는 뭐 회 종류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냥 딱 그만 제가 뭐를 안 먹, 그 너무 좀 그 교수님이 너무 쌀쌀하다 해야 되나? 예. 너무 무서워서 지금 제가 음식 뭘 피해야 되니까 뭘 먹고 싶냐고 물어보시길래 아니 그러길래 저는 그냥 회 먹으면 안 되고 일단 회는 먹지 말고 회는 먹으면 죽어요. 그래 그냥 딱 그래가지고 예. 제가 어떻게 되나 싶어서 이대로 죽어야 되나 뭐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거 유튜브 듣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술을 조금 그동안 많이 드셨습니까? 네, 저 술 많이 예. 먹었어요. 많이 거의 제가 원래가 간호사였어요. 예, 예. 산부인과 간호사다 보니까 예. 그 애기들 낙태하는 거 그런 거 많이 보다 보니까 예. 그런 거 할 때마다 술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의 뭐 술을 많이 먹죠. 예. 많이 먹고 그냥 알코올성 간 경화 왔다가 지금 이제 간암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예. 이제는 진짜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요. 지금 현재 몸무게가 45kg신데 이 네. 전에 그 진단받기 전에는 몸무게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똑같았어요. 아, 똑같았어요. 네, 지금 45kg, 42kg, 예. 뭐 42, 45, 43 이렇게 했었어요. 예. 지금은 조금 더 나서 한 46kg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 간암 진단 받기 전에 특별히 병원에서 처방 받아서 복용하시는 약이 있으세요? 근데 약은 지금 먹고 있어요. 예.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먹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혈압, 당뇨 뭐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아, 없고 이제 간에 대한 약만 지금 복용하고 계시고요. 네, 근데 제가 공황장애도 있어가지고 예. 제가 좀 성격이 좀 약간 소심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상하게 그 진료 받으러 가서 거기 가면 그 교수님이 항상 혈압 체크를 해요. 근데 거기 갈 때마다 혈압이 140, 160까지 막 올라가고 막 그래요. 예. 근데 막 무서운 거죠, 저는. 예. 교수님이 또 어떻게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무서우니까 교수님이 좀 차근차근하게 이러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교수님 너무 좀 대범하시고 그냥 즉흥적으로 막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예. 그 혈압 체크할 때면 혈압이 막 160까지 올라가고 막 그래요. 네. 근데 집에서 제가 혈압 체크는 그렇게 안 올라가는데 병원만 가면 무서워요. 거기만 가면 병원 가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너무 무섭고 그래서 이 병원을 옮겨야 되나 어쩌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지금 간암 초기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너무 무섭고 걱정되고 예, 많이 겁이 나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원래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병원이나 좀 무섭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곳에 가면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 이제 신경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지금 간호사 선생님께서 그 집에서 편안한 자세로 쟀을 때는 정상 혈압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안정되어서 괜찮은데 지금은 이제 간에 대한 도움이 되는 그 치료법을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선생님께서 그 회는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 이제 지금 간에서 간호사 선생님이니까 아시겠지만은 우리 네. 몸에 들어오는 모든 뭐 음식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을 일차적으로 간에서 해독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네. 이 지금 간에 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음식을 드실 때 뭐든지 이제 익히고 데치고 삶은 음식으로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 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과일, 그러니까 야채도 될 수 있으면 데쳐서 드시는 게 필요하고, 지금 현재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가 그게 썩 좋지는 않아요. 예, 병원에 이제 지금 본인이 지금 네. 진료받았던 선생님이 좀 무섭고 불안하고 네. 그러면은 네. 지금 남편분하고 상의해서 이제 다른 곳에 본인이 마음이 편한 곳에 가서 진찰을 받으셔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일단은 지금 색전수를 처음에 한 곳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병원에 가면 또 그걸 다시 하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일단은 정확한 진단이 먼저 필요하니까 그 CT 촬영을 그 남편분하고 상의해서 하루라도 빨리 가서 진단을 받는 게 필요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술을 그동안 많이 이제 드신 경우에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음식에서 술을 그 해독하는 성분이 있는 게 콩나물하고 미나리입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에 그 콩나물국 좋아하세요? 여보세요? 콩나물국 절대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미나리의 국은요? 미나리는 좀 먹어도 콩나물국을 안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렇게 체질이 이제 지금 남편하고 살다가 보면 이렇게 체질이 다 부부가 만나면 대부분 반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음식도 물어볼 때 보통 이제 두 가지 물어보는데 콩나물도 예, 술을 해독하는 힘이 간장에서 해독하는 힘이 좋아지면서 간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게 그 미나리입니다. 예, 미나리는 미나리. 크게 그 본초 강목에 보면 청열 이수 네 글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청열이라는 것은 내 몸에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우리가 술, 알코올을 섭취를 하게 되면 예, 알코올의 열 성분이 내 몸에 쌓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열을 꺼주는 효능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수는 내 몸에서 수분 대사가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 그래서 미나리를 두 글자로 하라고 하면 해독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간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미나리를 예, 데쳐서 이렇게 국물로 끓여서 그 국물도 드시고 미나리도 이렇게 드시면서 예, 음식 섭취를 조금씩 이렇게 늘려가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CT 촬영을 먼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꾸 그걸 안 하고 본인이 이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아까 그 병원에 가면 혈압이 자꾸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예, 네, 엄청 그러니까 높죠. 예, 이제 간은 그 의학적으로 다른 장기들은 재생이 잘 안 되는데 네. 간은 일부를 잘라도 재생이 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그 병원에서 선생님이 말한 대로 또 남편분께서 아까 CT 촬영을 받으러 가자고 했잖아요. 예, 네. 그걸 예약을 잡아서 빠른 시간 내에 하시고 우선 음식 섭취는 지금 예, 미나리를 조금 자주 국물로 해서 본인이 요리해서 조금씩 드시고 예, 그 다음에 지금 방송 중에 이렇게 옆에 강아지가 있습니까? 네, 저 예, 강아지 키워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강아지하고 같이 집에만 있지 마시고 이렇게 네. 산책도 조금 계속 해주셔야 동의보감에 보면 나빠지는 원인이 술을 많이 먹어도 간이 나빠지지만 또 하나는 불안하고 초조하면 간이 나빠집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애기들 보면 또 우리가 길가에서 강아지 예쁜 애견들 네. 보면 그냥 기쁜 마음이 생기잖아요. 예, 네. 그래서 뭔가 찾고 기쁘고 즐거운 것. 내가 꽃을 봤는데 즐겁다. 아까 강아지하고 지금 같이 산책하는 게 즐겁다. 예, 이러면 자꾸 뭔가 내가 했는데 즐거운 네. 것을 조금씩 해주면
예, 네. 간에서의 해독 작용도 좋아지고 간도 아. 재생이 빨라집니다. 아, 정말 그래요, 예, 예. 선생님? 그러니까 아, 진짜. TV를 볼 때도 이렇게 네. 조금 우리 여성분들은 그렇잖아요. TV에 보면 좀 이렇게 무서운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안 보고 네. 좀 뭔가 기쁜 영화, 즐거운 영화 네. 있잖아요. 예, 네네네. 이제 그 TV나 라디오를 들을 때도 이제 그런 네. 쪽으로 듣고 네. 예, 그 다음에 행동을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네. 이제 술을 이제 먹은 건 과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잘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간은 재생 능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꼭 여기에 따라서 그 CT 검사를 받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하면 조금씩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시고 이제 CT 촬영 갔다 오고 결과 나오면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섭겠지만은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남은 검사도 꼭 받아보시고요. 강아지와 남편분과 함께 건강한 삶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요,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조금씩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박사님, 오늘 상담해주신 분은 간암 초기로 지금 전화를 해주셨는데요. 잦은 음주 습관이 간 질환에 조금 영향을 아무래도 미치겠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여성분은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산부인과에서 예, 그런 이제 유산하는 걸 낙태하는 걸 보면 이게 이제 무섭고 또 생명체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술을 먹다 보니까 그 양이 증가가 이제 된 경우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물론 술의 영향도 있는데 그 정신적인 충격도 같이 이게 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방금 동의보감 내상문 간장편에서 간이 나빠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술이고 예, 두 번째는 분노라든지 불안, 걱정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간암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간이 딱딱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간 경화, 예, 그 다음에 암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간은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초조하고 긴장하고 이럴 때는 우리 근육도 몸도 이렇게 움츠리고 긴장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느슨해지고, 예, 느슨해질 때는 내가 무언가, 아까 제가 그래서 환자들 올 때 이야기하는 게 그냥 아기가 진찰받으러 오면 그냥 이쁘고 귀엽고 예, 그냥 마음이 기뻐지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아까 강아지랑 걸었는데, 내가 아이들을 봤는데, 뭔가 내가 저희 오는 환자분 중에는 이제 또 서예를 하시는 어머님도 계신데, 내가 서예를 하면 너무 즐겁다. 예, 이렇게 되면 간장의 기능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간에서 중요한 것은 간은 잘라내도 재생이 되는 특징들이 있으니까 이게 꼭 술 때문에 생겼다. 예, 그 다음에 나는 예, 포기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께서 일단 검사를 해서 이유를 알아야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진료를 받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섭생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 방송국에 전화를 주셔도 되고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내가 필요한 음식이라든지 생활요법이라든지 유산소 운동이 좀 더 필요하다든지 이제 사실은 간장의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보다 근력 운동이 더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병증에 따라서 운동요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선생님께 이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생활요법에 이제 도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음주만 나쁜 게 아니고 좀 말랑말랑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도 네.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간 건강을 위해서 평소 생활 습관 그리고 마음가짐까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지금 열려있는 번호 서울 02-823-2000번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한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밥상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건강밥상 재료는 땅속의 사과라고 불리기도 하죠. 감자입니다. 여름철 정말 제철 식재료 하면 감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감자가 사과보다 많은 비타민을 갖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제철 그 감자 6월에서 10월까지의 이제 감자는 사과보다 이제 비타민을 3배 정도 더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타민 C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감자 100g에는 평균 36mg의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어서 사과보다 이제 3배나 많은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감자 하면 정말 또 생각이 나는 게 저희 할머니가 여름 되면 감자를 이렇게 쪄주시면서 또 이렇게 갈아가지고 팩도 하고 이런 게 생각이 나거든요. 피부 미용에도 참 좋은 식재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감자의 효능을 크게 이제 4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혈압을 낮추고 심장을 건강하게 합니다. 감자에는 이제 칼륨과 이제 마그네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소화가 너무 잘 되고 또 소화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할머니께서 어머님께서 얼굴에 이렇게 잘라서 붙여주잖아요. 이 감자가 바로 미백 작용이 있고 소염 작용이 있어서 이 더운데 나가서 얼굴이 뻘겋게 익었을 때 이 감자를 붙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요. 세포가 이제 활성화되는 것, 그 다음에 활성산소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면서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감자가 혈압과 심장 건강까지 도움을 준다는 건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저처럼 처음 들어보셨던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타민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비타민 C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C는 장에서 철분을 흡수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철분을 흡수를 하게 되는데 여성분들의 경우에 이제 생리 중에 빈혈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오미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여성분들의 경우에 철분제를 먹는데 생각보다 빈혈 수치가 잘 올라가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 음식을 먹는데 새콤한 음식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콤한 거는 비타민 C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새콤한 음식으로 뭔가 저장을 하겠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김치를 먹어도 신김치를 좋아하고 자몽이나 레몬 같은 것, 이런 음식을 아주 좋아하는 경우입니다. 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철분제를 먹으면서 새콤한 음식, 신김치라든지, 그 다음에 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감자를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데 이 감자에는 바로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어서 특히 장에서의 철분의 흡수 능력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철분의 흡수 능력을 도와주면 당연히 빈혈 수치가 떨어지게 되고 특히 철분을 흡수를 함으로 인해서 내 몸에 피가 많아지게 되면 변비에도 효과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이 칼륨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칼륨은 내 몸에서 있는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이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감자를 자주 섭취해 주시면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하루에 2개 정도만 섭취를 해도 일일 비타민 C 그리고 혈압에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 좋은 감자를 못 드시는 체질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부분 이 감자를 맞지 않는 체질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데 감자를 이제 날 것으로, 즙으로 먹는 경우가 있고 익혀서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익혀서 먹는 경우에는 이제 소음인 이 위와 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익혀서 쪄서 삶아서 드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나는 뭐 위와 장의 상태가 좋아서 에어컨도 좋아하고 선풍기도 좋아하고 시원한 음식이 좋다, 이런 경우에는 즙을 내서 먹으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감자에 만약에 싹이 나온다든지, 여성분들이 이제 감자를 놓았다가 보면 파란색으로 변색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아주 강력한 독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의 기능 또 신경을 마비시키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아깝다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절대로 먹지 않는 게 필요하고, 또 워낙 소화 흡수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식만 하지 않고 상한 음식만 피하면 누구나 남녀노소 다 먹으면 도움이 되는 음식이겠습니다. 네, 남녀노소 도움이 되는 이 감자 과식하지 마시고요. 초록색으로 변하지 않았는지, 싹이 나지 않았는지만 잘 보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소화를 돕는 제철 식재료 감자, 건강을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궁금한 식재료가 있으시다면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건강 상담소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여러분의 건강 고민과 또 질환에 대한 상담까지 속 시원하게 해드립니다. 서울 02823 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 많은 전화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상담이실까요? 아내 상담입니다. 아, 네, 아내분 연세와 키, 몸무게 어떻게 되실까요? 60세고, 네, 60kg입니다. 네, 키는 어떻게 되실까요? 1m 6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서 박사님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오늘의 고민 좀 시원하게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저기 아내분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유방암 말기예요. 예. 그래서 머리, 등뼈, 골반뼈, 전신에 다 퍼져 있는 전이가 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병원에서 누워 있는데요. 병원에서 예. 표적 항암제를 2차까지 맞았는데 예. 1차를 맞고 1차는 간신히 그냥 버텨나갔어요. 예. 그런데 2차 때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예. 중환자실까지 이렇게 오염해가지고 중환자실까지 갔다 왔고 예. 이런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현재는 항암 치료를 더 이상은 못하고 예. 그 부작용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부작용에 항암 치료하는 동안에 골반뼈가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예. 인공관절을 집어넣는데 수술한 부위가 예. 아직도 1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아물지 않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예. 다시 또 꼬매었거든요. 예. 또 부종이 좀 이렇게 심한데 지금은 조금 좀 가라앉긴 가라앉았는데 부종이 있고 그다음에 욕창이 좀 심하고 예 그래서 지금 말을 못하고 예. 그리고 침대에 24시간 누워 있는 상태예요. 예. 이제 식사는 그 영양식을 콩으로 이렇게 주입을 시켜주는 상태고 예. 예 이런 상태입니다. 아, 지금 그러면 의식은 있습니까? 예, 의식은 있는데 그 말을 하면 알아듣고서 고개는 약간씩 끄덕거리기는 합니다. 네. 근데 대신에 이제 말을 못하죠. 예. 예, 말도 했었는데 한 일주일 전서부터 예. 예, 갑자기 말을 못하더라고요. 네. 그 유방암 진단을 맨 처음 받은 게 언제세요? 올 1월 설날 전날입니다. 1월 29일인가요? 예. 예, 올 1월 달에 집에 있는데 이 가슴에서 예. 피가 이렇게 뭐 상당히 많이 이렇게 쏟아지더라고요. 치마가 그냥 흠뻑 젖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병원에 가서 CT를 찍어보니까 유방암 말기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 전에는 뭐 아프지도 않고 전혀 몰랐었거든요. 예. 지금 상태는 이제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욕창까지 지금 있고 그다음에 이제 뼈가 예, 이제 부러져서 그걸 수술을 했는데 지금 제대로 아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자체적으로 재생 능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면 지금 현재도 중환자실에 계시는 거죠?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내려왔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이제 병원에 지금 욕창도 있고 지금 현재 예, 음식을 예. 스스로 이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안 되시기 때문에 네, 지금 네. 현재 우선은 그 병원에서 그 예, 예. 치료하시는 대로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퇴원하시게 되면 예, 예. 그때 전화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저, 같- 상황 예, 말씀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예. 어, 처음부터 이 화학적인 요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을 반대를 했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피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온 거고, 예. 그렇게 하고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정확히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조직 검사까지만 알고 나오려고 그랬었는데, 예. 예, 이쪽에서 하신 분들 보니까는 뭐, 방사능이라든지, 예, 항암제를 몇십 번을 맞았는데도 이렇게, 잘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희망이 있겠다 해서 그냥, 이 치료를 했는데, 네. 예, 결국은 지금,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항암 치료는 저는 안 할 거거든요. 예. 예, 안 하고 자연적인 치료를 할 겁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걸을 수가 있고, 식사를 좀 할 수가 있고, 그러야 나가는데, 예. 예, 그래서 그때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지금 그 부분 욕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그 기능들이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네네. 일단 퇴원하시면 저희 방송국에 전화하시면 그때 이제 네네. 상황에 맞추어서 제가 한방차 요법이라든지 이제 생활 요법에 도움이 되는 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머님의 빠른 쾌유 그리고 남편분과 함께 좀 병원 밖에서 다정한 시간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박사님 지금 전화 주신 분처럼 좀 항암 치료, 특히 유방암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좀 생활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일단 그 원인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내경에서는 여성분들의 이제 유방은 정신적인 칠정에 아주 민감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그 유방은 암 조직이 생기게 될 때 이때 그냥 덩어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슴을 우리 어머님들이 뭔가 속이 불편하고 그러면 가슴을 두드린다든지 가슴을 움켜잡는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여성분들이 속을 끓이게 되면 유방 쪽으로 이제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또 이 유방 쪽이 칠정이 울결되는 부분으로 많이 매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칠정으로 인해서 온 건지 그렇지 않으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온 건지 또 하나는 이제 내 몸에 다른 암에 의해서 전이가 유방 쪽으로 된 건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여성분들이 유방에 뭔가 만져진다. 그렇지 않으면 가슴에 통증이 느껴진다. 이랬을 때는 먼저 항상 그걸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규칙적으로 진단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피가 나왔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이미 이제 말기로 다 전이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증상이 있기 전에 아마 다른 증상들이 조금씩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받았을 때 건강검진상은 이상이 없어도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모든 몸에 있어서 머리가 물론 본인데 머리 다음으로 중요한 게 가슴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유방 쪽에 뭔가 덩어리가 잡힌다, 뭔가 맺혀진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이 콕콕 쑤시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산부인과에서 그렇지 않으면 큰 병원에서 꼭 정기적으로 검진을 바로 가서 받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검진을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능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한의원에서 그 경우는 치료 받으면 조직적으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뭔가 마음이 편치가 않으면 여성분들이 두통이 생기는 분이 있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이 있고 가슴에 몽오리가 생기고 가슴이 답답하고 유방 쪽에 통증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요. 한 2, 3주, 한 달 이내에 통증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진단을 받고 이에 따른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고 항상 그 여성분들이 샤워를 하면서도 자신의 이제 몸, 특히 이제 유방을 잘 살피고 뭔가 색깔이 이상한다든지 뭉쳐진다든지 통증이 있는 건 바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통증이 24시간 가는 게 아니라 잠깐 콕 쑤셨다가 멀쩡하고 폭 쑤셨다 멀쩡하고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또 뭐 매일 오는 게 아니라 15일에 한 번 또는 스트레스 받을 때만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진단을 먼저 정확하게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분들 평소에 멍울이 있는지 혹은 통증이 있다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건강검진 꼬박꼬박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 지금 함께 하시면서 나도 아픈 곳이 있는데 혹은 건강에 고민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서울 02-823-2000번 연락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SNS 사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여자입니다.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라서 물 먹는 것도 조심스러운데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떻게 물을 마셔야 할까요? 하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사실 저도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물만 마셔도 살찐다 이런 체질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물만 먹어도 살이 찔 수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질이 제가 이야기하지만 음체질, 양체질, 음식을 먹어도 살이 잘 찌는 체질이 있고요. 음식을 열심히 먹었는데 살이 전혀 안 찌는 체질이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친구들 보면 저 친구는 별로 안 먹는 것 같은데
살이 좀 찌는 것 같고, 저 친구는 우리 식당에서 같이 먹는데 꼭 밥을 2그릇 먹는데 쟤는 보면 살이 안 찌고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요즘 내 몸에 이제 수분이 많이 필요할 때인데 특히 물을 마셔서 살이 찌는 체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첫 번째가 체질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물을 먹으나 음식을 먹으나 똑같이 먹었는데 나는 똑같이 먹는데 체중으로 바로 증가한다. 예, 이런 분은 물을 마시면 바로 살이 찔 확률이 높습니다. 처음에 이제 태음인 체질이고요. 예, 두 번째는 대변과 소변이 시원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많이 마셨는데 예, 그러면 소변을 통해서 대변을 통해서 예, 또는 이제 땀을 통해서 수분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뭔가 소변을 하루에 여러 번 보러 가지 않고 한두 번 보러 간다든지 또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나가서 화장실을 잘 안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면 이제 참다가 보면 내 몸 안에 이제 수분이 저류가 또 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예, 체질적으로 체내에 수분이 있다. 예, 그것은 내 피부를 봤는데 윤기가 좀 어느 정도 있다. 촉촉하다. 예, 그러면 내 몸 안에 수분량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체질적인 요인, 예, 그 다음에 대소변이 나가는지, 예, 그 다음에 땀이 나가는지, 예, 대소변도 잘 보러 가지 않는다. 땀도 웬만해서는 나지 않는다. 예, 이런 경우에는, 예, 꼭 수분 섭취의 양을 무조건 하루에 2, 3리터가 아니라 이때는 1000이나 1500cc 이하로 줄여야 되는데 이 경우는 한의원에서 진찰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 물을 많이 섭취하지 않아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예, 만성 콩팥병이라는 것은 콩팥이 약하신 분들은 물의 대사 기능을 콩팥에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물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하게 되면 콩팥에 무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몸이 좀 피곤하면 붓고, 예, 잠자고 일어나도 손과 다리가 붓는 경우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갑상선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물을 조금만 먹어도 예, 팅팅 이렇게 붓는다는 표현을 잘 쓰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만성 콩팥병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에는 예,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해서 내 몸에 맞게 이제 수분량을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수분을 잘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내 몸에서 갈증이 우리가 나이가 50이 넘고 넘어갈수록 내 몸에서 수분이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은지 잘 모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종이컵으로 해서 예, 한 서너 잔 정도 이렇게 마셔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 두 번째는 항상 물병을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물병을 가지고 다니셔야 음료수라든지 예, 다른 커피를 안 드시고 물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간혹 이렇게 제가 진료를 하다가 보면 커피를 탈 때 물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가. 또 남성분들의 경우에 이제 또 맥주 먹으면서 예, 맥주 먹으면 시원하고 예, 소변도 잘 보러 간다고 예,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예, 술도 그렇고 예, 커피도 그렇고 이뇨작용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내가 섭취한 커피로 예, 술 먹으면서 섭취한 물량보다 소변을 통해서 더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요. 항상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씩 자주 먹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너무 물을 많이 마시지 마시고 한 컵 가지고 한 2번 정도, 예, 식사하기 전에 한 반 컵 정도, 예, 그 다음에 식사 끝나고 반 컵 정도, 예, 식사하는 중에 물을 같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소화에 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수분 섭취를 예, 조절을 하고 물을 자주 이제 섭취해 주는 게 요즘 여름에는 나는 땀이 안 나는 것 같아도 물을 마셨을 때 들어가는 경우에는
내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 체온 조절 장치가 밖은 덥기 때문에 내 몸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피부를 통해서 땀을 증발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2리터에서 한 3리터 정도 이렇게 수분이 받는 분들은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아이스 커피는 물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맥주도 물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식사 중에는 소화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또 물을 좀 피해서 마시라는 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만 마셔도 살찌는 체질이 정말 있었고요. 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강을 지키고 건강을 되찾아드리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건강 제안은 먼저 자신이 약한 곳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약한 분은, 그러니까 몸에는 이제 정신과 육체가 있는데요. 내가 좀 약한 체질인 것 같다. 그러면 정신력은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신력과 육체가 50대 50이 아니라 약간씩 기울어져야 됩니다. 지구도 돌기 위해서 약간 기울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체도 정신과 육체 중에 육체가 좀 약하면 정신력은 좀 강하게 되어 있고, 내가 육체가 좀 건강한 경우에는 정신력이 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좀 약하신 분들은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좀 꾸준히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이에 반해서 나는 몸이 아주 건강하고 좋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마음 공부라든지 이제 독서를 통해서 이 정신적인 건강을 함유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신의 신체에서 약한 곳을 알고 또 강한 부분도 정확하게 알면 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겠죠. 운동이나 영양 등을 생활 습관적으로 보충해 준다면 건강 증진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차고 건강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